안녕하세요. 미래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책방 운영자 신진상입니다. 오늘은 철학서를 하나 골랐습니다. 어, AI 시대에 더 중요해진 인간에 대한 고찰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인간다움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고 아마 아, 모르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예. 근데 최근에 철학서가 난리가 났잖아요. 예. 40의 일은 쇼펜하우어인가? 40의 일,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 쇼펜하우어 같은 비관론자와 염세주의자가 그렇죠. 그동안 그쵸 거의 일반인들 관심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2024년에 나타났다. 2023년과 24년에 그건 한국 사회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예, 비관주의, 염세주의. 그 인생은 고통이다는 사실 쇼펜하우어 뭐 여기 나중에 한번 제가 쇼펜하우어 책을 읽고 리뷰를 할 텐데 그 이제 동양 철학 특히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인생은 곰이다. 그래서 그렇게 쇼펜하우어는 아시겠지만 히틀러가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었죠. 그래서 히틀러는 니체 더하기 쇼펜하우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인간다움, AI 시대에 대비되는 인간다움, AI 다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자와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있고요. 그리고 줄거리와 문제의식, 그쵸? 예. 뭐 소설이니까 줄이 아니니까 줄거리는 아니고 내용 요약이 되겠네요. 그리고 추천 독자와 이유, 뭐 평가가 되겠죠. 요즘에 3%는 별짓 다 해요. 그 주식으로 그 사실 제 주위에는 또 아니 주식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동원해도 3% TV 보고 돈 벌었다는 사람을 주식으로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 그래서 주식 방송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종편처럼 뭐 드라마 빼놓고는 다 아는 것 같아요. 스포츠 방송이나. 그래서 뭐 지금 썬프로팅에서 이제 보면 이제 유명해진 서울대 철학과 교수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바로 왼편에 김기현 교수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특히 토론으로 AI 다음은 솔트록스는 이제 상장주 주가 거의 10배 뛰었죠. 예, 거기 이경일 대표이고 이분도 컴퓨터공학과 나오셨는데 카이스트 나왔는지 서울대를 나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 한번 맞짱 토론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나서 그걸 보고 나서 제가 인간다움을 읽게 됐던 책이고요. 최근 이제 21세기 북스라는 큰 출판사에서 아마 마케팅 지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판매도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인간다움은 어떤 철학서인가요? 이게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그러니까 철학서와 자기계발서를 섞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인간답게 사는 건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니까 자기계발서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 철학자들의 수많은 얘기들이 나오니까 철학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거든요. 세 개의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세 가지 키워드로 제시한다는 거. 그렇게 이렇게 딱 세 가지로 딱 중요하면 저 이야기 그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뿐만 아니라 저도 학원에서 애들 가르쳐 봤지만 학원에서 통하려면요. 그렇게 딱 세 개, 딱 두 개, 한 개, 네 개 이렇게 압축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물론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것에 대한 고민은 그건 또 철학적 사유가 되겠죠. 근데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하나하나 공감입니다. 첫 번째가 좀 다소 의외죠. 인간의 가장 어떤 인간 다음에 첫 번째가 공감이라는 건 공감 능력이 없는 소시오패스는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보다 더 공감 능력이 없는 사이코패스는 그럼 인간은 더더욱 아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그들은 거울 이론이 그쵸 문제가 있어가지고 타인의 고통이나 뭐 이런 것을 공감할 수가 없죠. 연민을 느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지금까지 그 다른 그쵸 쉽게 말해 역지사지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남의 고통을 보고 그쵸 예,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인간이 이 정도의 어떤 문화생활뿐만 아니라 경제생활 그리고 어떤 진보된 삶을 살았을 수 있었던 어떤 지구에 보면 진보의 가장 큰 으뜸 뭐랄까 귀책 뭐랄까 이제 뭐, 어, 책임이라기보다는 진보에 으뜸 기여 공신이라면요 좀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과학기술은 그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일합니다. 이번에 제가 좀그 논란이 많은 마동석 주연의 황야를 보면서 아 포스트 어포칼립스 이후에 인간이 과연 공감 능력을 계속 가질 수 있을지 궁금했는데 등장인물들 보니까 다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공감 능력은 인류가 멸망해도 살아남은 인류가 몇이라도 한 사람이 아닌 이상 한 사람도 자기의 공감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애라는 게 결국 자기에 대한 공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결국에 공감하는 존재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단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는 빼봅니다. 두 번째는 이성이에요. 이성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성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인간이 동물과 구분되고 한 뭐 이런 이성 철학자 데카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계몽주의 철학까지 오고 그것을 뒤집는 이제 니체. 뭐 니체는 이성을 이제 도덕과 함께 싸그리 뭉개면서 그쵸? 예, 의지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초인이라든지 그걸 다 히틀러가 베껴 먹었죠. 그래서 이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성은 인간의 정체성에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AI도 이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공감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 인간만의 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현재까지는 인간 종물 중에서 인간만이 이성을 가진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AI가 이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주많은 SF 영화들 얼마 전에도 크리에이터를 봤는데 크리에이터에서도 그 이성을 가진 AI가 당연히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인간만의 고유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자유입니다. 전 좀 뚝박이었어요. 인간은 그쵸. 인간은 자유를 추구하는 존재죠. 기본적으로. 예. 한 그 자유는 뭐 경제적 자유도 있고 문화적 자유도 있고 성적 자유도 있고 다양한 자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간섭받지 않는 것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시겠지만 프랑스 대혁명은 자유평등 박애지만 평등 박애는 거의 없었고 사실은 자유를 위한 투쟁이었고요. 세상의 모든 투쟁은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이었어요. 평등을 위한 투쟁은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 혁명 때. 그것도 사실은 자유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짜르로부터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한 투쟁을 그때 러시아 인민들이 거의 되게 무식했을 텐데 뭐 공산주의나 막스레닌주의도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비극의 러시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물론 저는 자유와 평등 중에는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고유성을 얘기할 때 자유가 되면은 놓치는 것들도 꽤 많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자유는 기본적으로 남의 자유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간섭을 해야 되고 판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어떨 땐 누구의 자유가 우선순위다. 우선순위를 결정해줘야 그게 그런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진짜 그리고 선택의 자유 어떤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선택을 전제로 하는데 인간은 정말 선택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50대, 60대 넘어가지고 나이 들어서 그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젊어서도 마찬가지. 나이 들수록 사람은 능력도 떨어지고 선택의 폭도 좁아들어요. 돈이 없는 한. 그러면 자유는 없는 거예요. 이 경제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이 책이 좋은 점은 철학적으로만 접근해서 경제적으로 좀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긴 합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이 김기현 교수는 페북도 비판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비판하고 인스타그램도 비판하고 그냥 새 키워드를 다 잊어버리고 딱 하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아도취입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인스타그램에 하는 그리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리고 유튜브는 달라요. 유튜브 하는 이유는 단 하나더라고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여튼간 셋 다 공통점은 자아도취하기에 빠지기 쉽은 그래서 자아도취라면 타인을 못 보게 되잖아요. 공감도 안 되고 이성도 마비되고 그렇죠? 예.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 보면 솔직히 뭐 자유로운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는 것도 중독이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면 소통이 그래서 중요하답니다. 근데 저도 이해는 해요. 그렇죠? 예. 비대면 세상이 와서 더욱더 소위 말하면 인간이 인간다워지지 않은 인간다움을 잃게 되는 세상이 왔다는 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인간의 그런 존엄성을 얘기하는 인간의 정체성 이것이 유효한가? 그래서 그것이 인공지능은 실제 대신 선택을 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조만간. 제가 이제 바드를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바드가 내 취향을 알고 하면은 야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좋아하는 영화, 넷플릭스 추천제 좀 해줄 것 같아요. 보니까 저랑 궁합도 잘 맞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할 때 말고 집에서는 항상 바드 켜놓고 내가 아는 지식도 확인하고 모르는 지식도 물어보고 생각도 물어보고 합니다. 키우고 있죠, 제가. 그러면 언젠가는 내가 선택을 맡길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순간부터 나는 뭡니까? 선택을 대신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디 식당을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바드나 챗GPT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인간은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적인 존재라는 명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철학적으로 그죠? 예, 이제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세상이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 조만간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하이퍼 너치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치는 이제 그 유명한 그거잖아요. 그쵸? 예. 슬쩍 찔러가지고 그 사람을 그쵸? 이렇게 일종의 이것도 일종의 이게 바로 너치가 그러고 보니까요. 그거네요. 가스라이팅의 원조네요. 그죠? 하이퍼 너치. 그죠? 소위 말하면 이제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예, 하이퍼 너치를 넷플릭스가 나중에 어,
바드에게도 공과 광고를 지급하고 이런 영화들을 좀 띄워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이퍼는 어찌가 될 수 있겠죠. 이런 한번 궁극적으로는 이 책에 대한 어떤 철학처럼 좋은 점은요. 끝까지 읽으면서 하나의 고민이 딱 떠올랐다. 그럼 좋은 책이에요. 그 고민이 뭐냐면 내가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 없이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나? 이거예요. 근데 나는 미래에 대한 꿈은 나도 꾸고 모두가 꾸거든요. 어떤 사람이 미래에 대해 꿈꾸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꿈꾸를 뺏을 수 있는 권리도 없죠. 재밌는 얘기 말씀드리면요. 일본은 유일하게 복권에서 그쵸? 예, 세금이 없는 나라예요. 왜냐? 복권은 일본의 논리는 이거예요. 복권을 사는 사람은 복권에 대한 꿈을 꾸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이 꿈꾼다고 해서 그 꿈에 대해서 전 세계 어느 정부도 아마 북한은 김정은은 못할걸요. 그쵸? 그 꿈에 대해서 세금 매긴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세금을 안 매기는 겁니다. 재밌는 얘기죠. 근데 이거 약간 벗어난 얘기지만. 그래서 근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동양 철학이나 고전에 좀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죠. 동양 철학은 한마디로 인간됨에 대한 고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실은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런 거고요. 공자님 말씀 뒤져보면요. 살아남음에 대한 고민이, 생존에 대한 고민이 유연하게 중령으로 드러났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동양 철학을 조금 더 보다는 서양 철학에 좀 더 심취해 있는 편인데. 하여튼 여하튼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야 미래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학생들한테는 그렇다고 가르칠 것 같아요. 그게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엇이 인간다운가? 한국인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서울대학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적극적으로 동일합니다. 자, 40에 있는 쇼펜하우어보다 조금 더 깊이를 원하는 분들, 제가 이제 조만간 쇼펜하우어 뽀개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대인 검수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 그리고 쉽고 재미있게 어려운 얘기를 풀어가는 책이 궁금하시다. 이게 되게 가독성이 있어요. 예, 쉽게 썼어요. 이 정도면.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서울대 철학가 분들은 되게 어렵게 쓰시는 경향이 있고요. 미국에서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김기현 교수는 미국에서 공부했거든요. 철학을 좀 쉽게 풀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쉽고 재밌진 않아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처럼. 그건 정말 대단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쭉 결국 서양의 지성서가 책 한 권에 담겨 있으니까 그걸 한 권에 다이제스트 읽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한 권에 뭐 밤새 읽는 뭐 이런 책이랑 사실 컨셉은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의미 있는 이 철학책 마지막 궁금 이 질문이 저도 학생들을 되게 교육적으로 생각해서 5점 만점에 4.3점은 주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이제 여러분께 이제 도움을 드리고 항상 좋은 책을 소개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떻게든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